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앞에 멋지게 우리 또 김도영 원장님께서 저를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반가워요,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저의 고향 부산에 와서 강의를 사실 와인 강의를 몇 번 부산에서 강의를 했어요. 네, 했는데 이렇게 멋진 분들을 만나서 저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설렙니다. 네, 설레고 제가 오늘 와서 어떤 얘기를 할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왔는데, 일단은 여러분 저희가 좀 얼어 있으니까 분위기를 좀 바꿔서 질문 몇 가지만 던져보겠습니다. 자, 아까 앞서서 우리 원장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소믈리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소믈리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는 분?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사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소믈리에는 일단 와인이 되게 중요하겠죠. 와인을 감별한다기보다는 와인을 음식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마리아주를 이제 고려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을 보통 일컬어 얘기합니다. 소믈리에. 보통 상주하는 공간이 뭐 호텔의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좀 다이닝 공간이 그 음식과 함께하는 그 레스토랑에서 셰프와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항상 최상의 서비스와 음식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와인 감별도 합니다. 이게 좋은 상태의 와인인지 이 와인 또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될지 항상 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언제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직 뭐 방송이나 이런 데 잘 없잖아요, 맞죠? 쿡방을 통해서 뭐 셰프의 인지도는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셰프와 함께 뭐 레스토랑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믈리에 역량들은 아직까지는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곧 한국 시장에 이제 와인 지금 시대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서울에는 굉장히 지금 와인이 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한창 올라오고 있는데, 소믈리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도래해 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와인이 되게 열풍이 될진 저는 몰랐는데, 열심히 또 지내다 보니까 이 와인 시대에 제가 또 같이 제가 탑승하면서 저의 좀 이름을 좀 알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 기회 되시면 네이버에 또 조내진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제가 또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저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제 나이? 좋아요. 20살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자, 저희 원장님하고 중학교 친구입니다. 또 동갑이고요. 네. 제가 지금 38, 나이를 얘기한 게 뭐냐면, 저는 지금도 굉장히 큰 꿈을 갖고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와인업에 또 서비스를 한 시간이 한번 되돌아보니까 15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요. 그 시간이 되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현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제 꿈을 키워왔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최근에 서울에서 이제 지금 거의 15년을 살다 보니까, 원래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서울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자 목표를 잡고 올라간 시간이 벌써 15년이 지났어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저는 3개의 목표와 또 꿈을 다 이뤘습니다. 자, 제가 이제 회사에서 8개의 레스토랑을 관리하면서 그 안에 145명의 직원들이 있어요. 다 인터뷰를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먼저 물어보는 건 뭐냐면, 갖고 오는 어떤 이력서, 스펙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가장 제가 먼저 물어보는 거는 꿈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15분께 제가 각각 한 분만 다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좀 어느 정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상향, 그 지향점을 알아야지 여러분 오늘 좀 강의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쭉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를 가볍게 얘기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꿈을 물어봤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멋집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만나본 많은 그 이력서를 보고 인터뷰를 했을 때 꿈에 대해 던졌을 때는요, 거의 145명 중에서 반이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달려가면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그게 정말 중요한데요. 자, 제가 원래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지금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 혹시 여러분 개금 아세요? 개금 거의 개금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그 옆에 백병원이 있네. 거기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중간에 제가 한 충주에 어렸을 때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중학교 1학년 때 부산으로 왔는데, 그 충주에서 4년 있던 그 찰나가 제 좀 말투나 이게 좀 바꿔놨어요. 제가 부산 사람인데 말투가 약간 서울 말하고 충청도 말을 약간 섞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와서 굉장히 다시 부산에 왔는데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너 부산 사람인지 충청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 헷갈린다고 많이 당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부산이 태생이다 하면요, 다 놀려요. 네가 왜 부산 사람이냐고. 사투리 하나도 안 쓰니까. 예, 근데 친구들 만나면 좀 쓰긴 쓰는데, 자, 일단 저는 부산이 너무 좋고, 왜냐하면 따뜻합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따뜻해요. 여러분의 눈동자가 정말 온화하고 정말 저를 설레게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소믈리에 일을 생각한 지는 한 16년 전이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저는 어머님이 좀 식당을 좀 운영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따뜻하게 대하는 거를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자,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서비스를 한다는 게, 자, 여러분 직업에서 봤을 때 나는 레스토랑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직업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하는 레스토랑이나 식당에서 서비스하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여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식당에서 서빙하는 직원들 보면 와, 대단하다, 멋지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죠? 혹시나 여러분 최근에 부모님하고 외식을 좀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좋아요. 괜찮아요? 자, 어디서 식사를 했어요? 저 51번 가지고 고깃집 되게 맛있는 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는 어떤 분들이 서비스 하고 있었어요? 할거 아니고 정직원 쓰는 거. 어땠어요? 그분들 봤을 때, 서빙하는 직원들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냥 정신 나는. 그렇죠, 맞죠? 예, 웨이터 아니 딜리버리. 자, 우리 또 두영 선생님 옆에 계시는, 아까 최근에 외식을 하고 오셨는데 서빙하는 직원들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별 느낌이 안 들었죠. 자, 그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를 하고 식당에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한 180만 명 이상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직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고부가 가치 산업의 직군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한 100위권 저 밑에 있을걸요? 항상 보면 한 10위권 안에 보시면 연봉이 높은 변호사, 또 요즘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채널이 많다 보니까 부를 축적하고 있는 되게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제가 15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요, 항상 뭐 대학 교수나 뭐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은 직업군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생각을 많이 했죠. 왜 저 자리에 레스토랑 직원이 없고 레스토랑 매니저의 자리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15년 전부터 생각했어요.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38인데 연봉이 제가 얼마 될까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활동하면서 벌어진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한 회사에서 받기는 어렵고요. 그 고정적인 그 급여와 함께 제가 부수익으로 안정되게 벌어진 수익이 됩니다. 그러면 이라고 하면 세금을 제외하고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올까요? 연봉이 1억이면 한 달에 월급이 보통 6 정도 들어와요. 세금이 많이 뜨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2배 곱한다고 보시면 되죠. 한 정도 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게 많이 버는 걸까요? 지금 제 나이 때 여러분 봤을 때 많이 받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뭘 해서 지금 벌죠? 레스토랑 소믈리에도 하면서 제가 일을 하면서 받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보면 여러분 지금 제 급여가 잘 나가는 의사, 변호사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요즘 변호사가 너무 많아요. 의사도 너무 많고요. 근데 저 정도 급여가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좀 제가 또 갖고 있는 차가 얼마 정도 될까요? 좀 됩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15년 전에 서빙이라는 이 카테고리로서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 그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이아 수저였던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흑수저, 동수저, 금수저, 다이아 수저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여러분의 지금 평균적으로 은수저라고 했잖아요. 바로 다이아 수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저희 수저가 다이아 수저로 했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다이아 수저였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자, 왜 다이아 수저냐면요. 원래 삶의 환경이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면 그 순간 그 모든 어떤 느낌들을 대하는 태도, 자세, 최선을 다하는 그때 그 시간에 대한 최선에 대한 마음들, 이것들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제 일을 하면서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환경에 대해서 탓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 순간 최선과 열정과 거기에 대한 임한 자세를 항상 반듯하게 해왔어요. 하다 보니까 뭐가 따라오냐면요. 좋은 사람이 따라오고요. 좋은 기회가 따라왔고요. 또 운도 따라왔어요.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었는데 그 세 개가 따라오다 보니까 제가 자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강의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맞죠? 열정 갖고 해야 된다. 맞아요, 맞는데 저는 제 삶이 돌아보니까 다이아 수저였던 거예요. 그 순간 이만한 자세를 최선을 다하고 그 태도를 반듯하게 해오다 보니까 그런 운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왔어요. 정말요. 네. 자,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할 때가 초등학교 4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어머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머님하고 제 충주에 살았을 때 제가 4학년이었고요. 제 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저는 남동생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조그만 아파트에 살면서 굉장히 제가 맛있는 거를 먹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피자 같은 거, 통닭 같은 거 좀 먹고 싶어 하니까 그때 엄마가 돈이 없어서 야, 내진아 우리 돈이 없으니까 우리 좀 일을 하면 어떨까라고 한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한테 일을 하자고 할 때 제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야,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할 겸 신문 배달하지 않을래? 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합니다. 자, 지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머니하고 같이 신문 배달 한 거예요. 그리고 제 동생 초등학교 2학년 데리고요. 세 명이서 초등학교 4학년 11월부터 그 추운 날부터 이제 신문 배달 합니다. 언제까지 했냐? 6학년 때까지 계속 한 거예요. 아침에 새벽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서 250불 돌립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냥 깜깜한데 주택가 들어가 4층까지 올라가서 신문 배달 올려놓고 오면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 신문을 제대로 옛날에 무서워 던졌는데 이제는 이제 겁이 안 나니까 문 앞까지 놓고 오더라고요. 아주 재밌게 보시라고. 네. 어떻게 마음이 하나하나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6학년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제가 중학교를 진학하고 충주였어요. 충주에서 이제 학교 생활 하다가 아버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산으로 다시 옵니다. 부산에 와서 이제 우리 원장님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때는 이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원장님 축구 잘하잖아요. 예, 혹시 알고 있나요? 모르죠? 김도영 원장님은 부산 아마추어 랭킹 1위예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예. 부산 아마추어 랭킹 1위예요. 압도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원래 축구 선수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 수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이건 친구들하고 약간 썰이 있는데 그건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축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원장님하고 또 친분을 쌓으면서 이제 중학교 시간을 보냈죠. 보내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서로 다른 지역의 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도 저는 굉장히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조금 번 돈을 가지고 식당을 하나 작게 차리는데 그게 구서동에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구서동 이마트 옆에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일을 하는데 학교 끝나고 와서 어머니 배달을 돕는 거죠. 근데 배달을 딱 해서 철가방에 놓고 자전거 배달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경찰서에다가 이제 배달을 하는데 김치찌개 4개 하고 비빔밥 4개를 배달을 제가 하는데 이 하는 행동이 제가 전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웬만하면 고1 때 그 찌개 배달하고 하면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전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경찰서장하고 경찰 직원들하고 굉장히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 그래서 요거 드실 때 요거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이거 되게 좋아요. 이런 걸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손님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앉으세요. 너무 춥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손님이 오는 게 귀찮은 게 아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손님한테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떤 감동을 주지? 벌써 고1 때부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 어려울 거예요. 근데 마음이 벌써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을 그렇게 하고 나다 보니까 나하고 좀 잘 맞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2, 고3은 공부를 해서 또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니까 고2 때까지 어머니 일을 도와주고 고3 때는 이제 좀 대학을 가려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3 때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제 길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공부하는 요령이나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대학 갈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예, 근데 그때도 어머니를 도우면서 서비스라는 일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저한테 계속 되게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3 때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대학보다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그 생각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때 수능 보고 나서 바로 롯데리아 알바를 합니다. 네, 햄버거 만들죠. 네, 바로 PT 집어넣고 만드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이게요. 재밌고 손님께 전달을 해주고 이 과정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럼 이게 그냥 재미가 아니고 아이 천성에 좀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교 야간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동의대학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외식산업경영학과에 들어가서 왜냐면 일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대학하고 이제 저희가 일을 같이 병행하는 거죠. 학교에서 요리를 배우다 보니까 요리를 한 1, 2년 배웠어요. 2년 배우다 보니까 그 중간에 특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와인 특강이었어요. 그때 16년 전이었으니까 이 와인 되게 생소했잖아요, 사실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들어갑니다. 자, 와인 있잖아요, 와인. 와인이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와인은 뭐로 만든다? 포도? 과일? 나무 껍질? 나무 껍질? 네. 자, 여러분, 와인은요, 발효주고요. 자, 발효주입니다. 모든 당도가 있는 모든 과일로 와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포도로 만들까요? 자, 여기서 이제 할게요. 그 모든 과일이 있는데 왜 포도로 굳이 와인을 만들까요? 색깔이 이뻐서. 또 유럽에서 많이 포도 자라고 또 당이 제일 많아서 두 장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다른 선물 드릴게요. 당이 많아서예요. 포도로 와인을 만드는 이유는 다른 과일에 비해서 당도가 2배 높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맛있는 복숭아, 살구 같은 거를 보통 당도를 브릭스라고 보통 개념을 지어요. 그 브릭스가 잘 익은 복숭아가 14브릭스 되는데 이 와인을 만드는 양종 포도 같은 걸 보시면 보통 24에서 26브릭스예요.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작지만 당이 꽉 차 있는 거죠. 그 당이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그 포도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근데 특강 때 이제 와인 수업을 듣게 되는데 사실 너무 처음 접했던 와인은 너무 떫어서 마시기 어려웠어요. 근데 두 번째 특강에서 마셨던 와인이 너무 달콤했어요. 너무나 화사하고 우아하고 달콤해서 그때 완전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 나는 서비스를 하는데 와인을 다루는 곳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때 군대 전역해서 바로 해운대 달맞이국에 바로 레스토랑에 입사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일을 하는데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웨이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되게 대하더라고요. 함부로. 저는 되게 즐거워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야라 그러고 너라 그러고 그냥 빨리 뭐 갖다 달라고 굉장히 막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재밌는데 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들을 내가 압도할 수 있는 뭔가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무기가 뭐냐면 영어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다른 스페셜한 무기가 있어야지 이 사람 나를 인정해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와인이었어요. 근데 16년 전에
와인 공부를 하려고 부산에 보니까 교육기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어서 그때 학교에 있는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했죠. 제가 와인으로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냐라고 하니까 몇 가지 제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해외 유학을 가라. 아니면 서울의 압구정에 있는 영국에서 개강하고 있는 와인 아카데미 수업을 해라.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얼마예요? 하니까 수강하는데 1,000만 원 든다고 하는 거죠. 1,000만 원. 16년 전에 1,000만 원이면 지금에 환산하면 가격이 좀 더 많이 비싸겠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1,000만 원 지금 당장 수중에 2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 언제 벌지? 자, 집이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걸 구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꽂히니까 제가 바로 그냥 35만 원 들고 서울 압구정 갑니다. 그래서 집은 어떻게 구했냐? 고시원 살았죠. 24살에 강남역 고시원에 2평짜리 고시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1년을 살았어요. 근데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니까 1년에 빨리 이 돈을 모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1년에 1,000만 원 벌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1,000만 원 벌까요? 나쁜 짓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지 않아요? 예. 자, 고시원비가 35만 원이고 한 달에 무조건 150만 원씩 벌어서 1년을 꽉 채워야지 한 1,500, 1,200, 1,300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벌었을까요? 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몇 개를 하냐? 4개를 합니다. 하루를 3개 쪼개고 주말 해가지고 이제 4개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거죠. 1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자,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까지 하는 카페 알바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시부터 6시까지 매표소 알바를 합니다. 그리고 7시부터 새벽 3까지 와인바 알바를 하는 거죠. 관련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를 3시간 자고 그렇게 일을 하고 주말에는 예식장 풀타임 알바를 합니다. 그래서 365일을 쭉 해가지고 돈을 1,500을 벌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요? 저 했잖아요. 자, 1,500 벌어서 바로 학원비를 넣습니다. 자, 학원비를 넣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중에 와인바 사장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를 안 쉬고 자기의 어떤 꿈을 찾아서 뭔가 목표를 찾아서 이걸 패턴을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감동을 먹은 거죠. 그래서 4개 일을 하지 말고 이제 한 개의 좋은 일을 하라고 해서 친한 레스토랑 사장님을 연결해 줍니다. 그 레스토랑 이름이 강남역에 있는 I Have a Dream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이제 연극도 하고 예술도 하고 이태리 레스토랑도 같이 하고 있는 복합 예술 공간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5년 동안 일을 시작합니다. 자, 거기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25이었으니까 중요한 거는 나 여기서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나는 한국에 있는 모든 와인 자격증 그리고 국가공인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를 5년에 다 내가 따버리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4번 아니면 5번 있는 휴무를 다 학교에 가고 와인 공부를 하고 다 쏟아붓습니다. 그때 제가 와인으로 공부하는 쓰는 비용이 거의 8,900만 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와인 산업이 초반이어서 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다 굉장히 비싼 가격을 내고 공부를 했어요. 8,900만 원 요즘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게 5년을 아주 재밌게 공부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경력이 쌓이면서 같이 와인에 대한 스펙이 같이 올라옵니다. 한 31살쯤 됐을 때 외부에서 한번 강의 의뢰가 들어오더라고요. 31살 때.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25살 때 이제 돈을 모아서 학원비를 낼 때 저는 3가지의 목표를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목표는 31살 넘어서 강단에 서자. 와인으로 내가 교육을 해보자. 그 다음에 30 중반 때는 가장 좋은 레스토랑의 지배인이 되자. 그리고 30 후반 때는 내 이름으로 된 하나의 와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현재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31살 때 강의를 처음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강의를 학생들이 듣는 게 아니고요. 돈이 있는 분들이 강의를 듣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좋은 어떤 연봉을 갖고 좋은 취미 생활로 뭔가 와인을 소비하려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좀 재력이 있어야 돼. 시간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대학 교수도 가고 변호사도 오고 의사가 옵니다. 그분들하고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쌓는 거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친해지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와서 좀 강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모임에서 강의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강의 자리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게 또 뭔가 부수입으로 계속 이제 발생이 합니다. 예, 제가 열심히 준비했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손님들이 또 저 있는 레스토랑 놀러 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굉장히 반겨하는 거죠. 외부에서 강의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레스토랑에 와서 좋은 와인을 마시고 좋은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저의 활동들에 대해서 되게 만족이 높아질 때, 그때 여러분 혹시 에드워드 건 셰프님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TV를 보고 또, 네. 응? 맞아요. 요즘에 유튜브 보고요. 맞죠? 원래 그분이 1세대 그냥 해외파 셰프였어요.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일하던 레스토랑 건너편에 그분의 레스토랑이 굉장히 흥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건너편에서 손님을 대하고 에스코트하고 되게 열심히 인사했던 모습을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됐을 때 그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자고 좀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러 가다 보니까 조렌 소믈리에님 한 1년 동안 지켜봤는데 굉장히 사람이 매력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저희 팀에 와서 한번 일을 해보실 생각이 없냐라고 하는 거죠. 전 정말 영광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분의 책을 맨날 보면서 이분하고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뭔가 꿈을 꿔왔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오케이 했죠. 오케이 해서 에드워드 건 팀 그 레스토랑의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일이란 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가 굉장히 너무 어려웠어요. 그 유명세가 있는 셰프인데도 회사 다이닝의 구조가 인력비가 너무 세고 근데 재료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뭔가 이걸 수지타산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급여가 막 밀리기 시작합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그때 급여가 다이닝,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서비스업, 외식업이요. 그렇게 연봉이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서비스 이게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때 뭐 원 초반대 받고 있었는데 급여가 한 2달 밀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던 제가 찰나였으니까 또 다른 좋은 회사에서 오퍼가 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요. 지금 저를 만들어준 최현석 셰프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좀 살다 보니까 에드워드 건 셰프님도 연락 오고 최현석도 연락 오고 제가 생각했던 당대 최고의 탑 1, 2가 다 연락이 온 거예요. 저도 되게 운이 좋았죠.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냉장고를 부탁해 한 번씩 봤죠? 그때 최현석 셰프님은 어땠나요? 에? 웃겼어요. 또 어땠어요? 소금 뭐 이렇게만 하지 않나요? 지금 이게 어깨에 많이 50개 나와가지고 지금 힘들어요 지금요. 진짜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해요. 이제 레스토랑 절대 안 하거든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같이 밥 먹으면서 내지나 오늘 어디 가냐니까 오늘 부산에 친구가 진짜 좋은 어떤 취지로 이제 강의 요청이 와서 강의를 한다니까 잘해라. 그래서 막 저한테 막 차비를 막 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셰프님하고 지금 7년 됐거든요. 그래서 엄청 가족 같아요. 예, 진짜. 그래서 셰프님이 하고 있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만큼 굉장히 이제 좋은 관계가 됐는데, 셰프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한번 인터뷰를 해보자. 그래서 셰프님과 그 회사 인사팀장과 또 과장하고 3명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셰프님이 냉장고를 부탁해서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또 연예인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인터뷰니까 진중하게 제가 이제 같이 인터뷰에 그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사 쪽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결과를 주겠다 했는데 셰프님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하자.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안 되냐. 에드워드 셰프님한테 얘기 잘하고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잘 정리해서 엘본드 테이블이라는 신사동의 가로수길의 가장 메인 레스토랑에서 입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최현석 셰프님은 당대 최고의 셰프였어요. 진짜 거의 하늘 날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한국 국내파로서 굉장히 높은 명성을 내고 있었어요. 뭐 허세도 있지만 제가 본 최현석 셰프님은 7년 여러분 인식에는 최현석 셰프님이 약간 허세가 있다고 생각하죠. 어때요? 재미있나요? 셰프님? 우리 원장님은 어때요? 생각했던 최현석 셰프님의 느낌. 예. 거만하고 어색기 있고. 예. 자, 최현석 셰프님이 제가 7년을 지나 보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진짜 따뜻한 사람이고요.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분은 사실 그 술하고 담배를 못 합니다. 예. 아예 술을 조금만 먹으면 바로 얼굴 빨개져가지고, 예, 그리고 워낙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술을 먹고 다음날에 없던 그 술기운이 일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요. 그리고 담배향을 너무 싫어합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요리사로 뭔가 지켜야 될 거를 다 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와이프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셰프님하고
프랑스를 한번 간 날이 있어요. 근데 제가 프랑스를 이제 가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내진아 우리 와이프 한번 데려가면 안 되니? 나 와이프하고 이런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했는데 같이 하면 좋겠어 해가지고 이제 와이프를 모시고 제가 이제 그 프랑스에 갑니다. 그런데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 이제 프랑스 파리 가잖아요. 그러면 공원에 낙엽 떨어지고 되게 예쁜 데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벤치에. 근데 사모님 위에 셰프님 눕습니다. 무릎에 누워서 사모님이 약간 셰프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나이가 50인데 너무 멋진 거예요. 되게 낭만적인 거죠. 오늘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나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항상 그 와이프하고 같이 뭔가 공유하는 거 있어가지고 너무나 적극적인 사람이라서 나도 저 사람처럼 멋진 사람하고 결혼하고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제가 결혼 못했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서 자 일단은 약간 이제 셰프님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 멋진 분하고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날개를 달아줬죠. 서비스 가치를 인정해주고 제가 와인에 대한 어떤 말해줘도 그 사람이 인정해주면서 저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또 방송도 나가요. 여러분 혹시 수민의 반찬 혹시 아세요? 네, 수민의 반찬도 나가고요. 원래 이제 수민의 반찬 추석편에 가족들하고 나오는 편에 셰프님은 가족을 데려오지 않고 저를 데려갑니다. 가족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약간 공주파에 이제 나가다 보니까 친구들이 전화를 계속 오는 거예요. 내진아 너 TV에 나오더라.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여러분 그 사장님 당나귀가 있어요. 알죠? 예. 거기서 이제 저희 초이다 편으로 해가지고 1년 8개월짜리를 프로그램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셰프님을 계속 비중을 실어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뭐 집들이 하는 것도 찍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가 전화가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 사람이 소믈리에지만 되게 엔터적인 또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그때부터 방송이 많이 오면서 유튜브도 하고 굉장히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셰프님하고 7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행보가 저는 훨씬 더 많이 기대가 돼요. 진짜요. 자, 근데 제가 아주 빠르게 저의 어떤 성장 배경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얘기했는데 제가 15년 동안 절대 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환경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환경이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거 얘기하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하냐면요. 사람들의 기운은 좋은 기운은 따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사람들 잘 곁에 없어요. 근데 제가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좋은 자세를 갖고 좋은 태도를 갖고 되게 힘있게 제가 전진하면요. 그런 기운을 알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건 뭐냐면 기회가 오고 또 운이 온다는 거예요. 전 종교가 없어요. 원장님은 종교가 있겠지만 저는 종교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운들이 여러분의 태도, 자세에 따라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부정적이고 조금만 다른 좀 안 좋은 시선을 갖게 되면요. 그런 운들이 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상의 그런 기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한 분 한 분께 따뜻하게 대하려고 하고 또 좀 좋은 얘기를 서로 많이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순간마다 제가 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알아주더라고요. 어느 순간 알아줘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그런 기운들이 좋은 게 하나, 둘, 셋 모여서 나중에 빵 주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안 좋은 소식은 금방 듣게 되는데 좋은 소식은 늦게 오잖아요. 네, 제가 15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네, 내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던 게 이제 오구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 지금 순간에 가장 좋은 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부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다 보면 이게 분명 쌓입니다. 그리고 좀 늦게 오더라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5살에 그렸던 플랜 3개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지 다 됐거든요. 저는 아무런 그런 백그라운드 없는 상태에서 이루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은수저였어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흑수저도 아니고 여러분 은수저예요. 당연히 될 수 있는데 그걸 되게 빨리 찾으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리면 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수명이 엄청 길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한갑이라고 하면 진짜 큰 잔치를 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의학도 발달하고 좋은 약이 있으니까 여러분 수명이 100세로 넘어갑니다. 정말이에요. 예. 넘어가면 여러분 아직 20살도 안 됐잖아요.
30살 돼야지 인생의 3분의 1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 12번, 13번 실패해도 아직 여러분 30살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다 너무 좋은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챌린지하고 트라이하고 해도 10년 넘어도 여러분 30살이 안 돼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무조건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그 시간이 굉장히 가까워질 거라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 없이 하다 보면요. 생각하는 사람들 잡혀 먹습니다. 예, 여러분의 개성과 여러분 주관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걸 적어내면서 거기에 가까워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이뤄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좋은 환경이 있고 좋은 부모님이 있고 정말 여러분을 서포트 해줄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 금방 그 결과에 여러분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